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15학년도 중앙대학교 전공기초 화학 문제를 풀어볼게요. 주어진 시험 시간은 1시간이고 총 30문제 8면으로 인쇄되어 있습니다. 미표기 및 잘못 표기한 경우 0점 처리가 되기 때문에 OMR 답안지에 반드시 표기하셔야 합니다. 네, 1번부터 그럼 시작을 해볼게요. 화합물 NaCl2가 존재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다음 중 무엇인가? 존재할 수 없는 이유가 기본서나 그런 데 설명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보통 NaCl2라고 안 배우고 NaCl로 알고 있죠. 그리고 NaCl은 이온 결합이고요. NaCl은 이온 결합. 그리고 이온 결합이라고 하면 이제 Na가 전자를 잃으면서 Na 플러스가 되고, 그 다음에 Cl은 전자를 받으면서 Cl 마이너스 이온이 되죠. 그래서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서로 결합된 상태에서 NaCl, 소금이 되는 건데요. 염화나트륨.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물어볼 수 있는 게 뭐 격자 에너지에 대해서도 뭐 물어볼 수 있겠고, 뭐 격자 에너지나 아니면은 고체 파트, 일반화 고체 파트에서 면심 입방, 채심 입방, 단순 입방을 배울 때 뭐 그냥 단순히 써보면 단순 입방, 채심 입방, 그다음 면심 입방을 썼을 때 NaCl이 뭐 각각 원자가 어떠한 이제 그 격자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물어볼 수 있어요. 왜냐면 NaCl이 예시로 나오기 때문에. 네, 둘 다 면심 입방 형태를 띈다고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네, 이건 이제 부수적인 얘기였고, 결국 문제를 풀 때 보기에서 뭐 나오지만 격자 에너지가 매우 크다. 격자 에너지가 매우 크다. 보기 1번 격자 에너지가 매우 크다 나오고, CL의 전기 음수가 커서 CL 마이너스 이온 사이의 반발력이 너무 크다 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두 개의 CL 원자가 결합하기에 Na 원자가 너무 작다 이렇게 나오고, 말들은 다 뭔가 논리적인 것 같아요. CL 마이너스 이온끼리 뭐 반발력이 분명히 뭐 있을 거고, Na 원자가 너무 작다. Na가 수헬, 리베, 붕탄, 질산 그렇게 쭉 하면 결국에는 삼죽이잖아요. 결국엔 삼죽이기 때문에 너무 뭐 작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결국 답은 4번인 것 같습니다. Na 2차 이온화의 에너지가 너무 크다. 우리가 이제 이온화를 하는데, 이온화를 할 때 그 주기가 바뀌면 에너지가 상당히 증가를 하거든요. 순차적 이온화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를 이제 설명할 때. 그렇기 때문에 이제 NA는 1족 원소잖아요. 1족 원소여서 전자가 이제 바깥에 한 개밖에 없어서 이제 두 개가 나가게 되려면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든다는 거죠. 결국에 이제 이 화합물이 존재하려면 Na 플러스 상태에서도 에너지가 투입돼서 Na 2 플러스 하면서 전자 하나가 튀어나갈게 할 텐데, 이 에너지가 상당하게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이 에너지가. 그렇게 봤을 때 그 뭐 가장 조건을 만족하기 힘든 경우가 바로 4번이지 않을까. 그래서 답이 4번 하고 넘어갔습니다. 다음은 일산화질소가 생성되는 화학 반응식이다. 암모니아 기체 170g과 산소 기체 160g이 반응하여 90g의 일산화질소 기체가 생성되었다면 이 반응의 퍼센트 수득률은 얼마인가? 만약에 반응이 100% 진행이 되면 그냥 퍼센트 수득률, 내가 얻은 수득률은 100%가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어떤 반응을 진행시켜서
내가 얻은 거를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뭐 50%만 얻었다, 나왔다. 그러면 그 반응의 이제 퍼센트 수득률은 이제 몇 퍼센트가 되는 거죠? 몇 퍼센트가 되냐면 50%가 되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어떤 반응 A라는 화합물과 B라는 화합물을 이제 반응시켜서 C라는 화합물을 만들 건데, 얘네들이 각각 다 두 개씩 소비되고 두 개씩 만들어진다고 이제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우리는 기본적으로 뭐 생각을 해볼 때 개수비가 반응하는 이제 그 B니까, 개수비가 반응 B니까 두 개가 만약에 두 개씩 존재한다고 반응한다고 쳤을 때, 그럼 우리는 C가 두 개가 생성된다고 예측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C가 두 개가 만들어져야 되지만 한 개가 나온 거죠. 결국에는 원래 2몰이 뭐 몰수라고 한다면 2몰이 생성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1몰이 생성된 거예요. 이럴 경우 우리는 이제 2몰이 생성될 줄 알았는데 1몰이 생성됐으니까 이 반응의 퍼센트 수득률은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50%라고요. 이거와 똑같이 이제 170g의 암모니아, 170g의 암모니아 기체랑 산소 기체 160g을 반응했기 때문에 그걸 몰수로 이제 바꿔준다고 치면, 암모니아는 지금 화학식 뭐 양을 다 주었죠. 그래서 결국에 암모니아는 지금 10몰이 있는 거고, 뭐 10몰은 어떻게 계산한 거냐면 주어진 110g을 그 화학식 양으로 나눈 거죠. 이렇게 나눈 거죠. 그래서 이제 10몰이 나온 거고, 산소도 똑같이 해주면 결국에는 산소는 5몰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90g의 일산화질소가 생성됐다고 했으니까 일산화질소는 질소 14, 산소 16, 그러면 30, 여기 뭐 30이라 나와 있으니까 3몰이 생성된 거겠네요. 그럼 아까 지금 오른쪽에서 봤던 이 내용을 생각해 봤을 때 원래 2몰 만들어져야 되는데 1몰 생성됐으니까 똑같이 하는 거죠. 원래 4몰 만들어져야 되는데 3몰 만들어진 거니까 원래 3몰 만들어져야 되는데 3몰 만들어졌으니까 곱하기 100. 그러면 계산하면 답이 75%의 퍼센트 수준률을 가지고 있는 거네요. 네. 피트에서나 이런 것에 대해서 뭐 이런 문제는 이렇게 말로 주어지는 퍼센트 수준률 말로 주어지는 것보다 결국에는 이 위에까지 그람수 이 그람수만 주어져도 결국에는 수득률을 준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퍼센트 수득률을 뭐 물어볼 수도 있고 안 물어볼 수도 있지만 다 알아야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네. 그리고 나서 만약에 퍼센트 수득률을 뭐 증가시키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뭐 그러면은 그거에 따른 내용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네. 이제 다시 다음으로 이제 3번으로 넘어가서 2번은 뭐 해결했으니까 3번을 넘어가서 질소, 수소, 암모니아 기체 사이의 화학 평형 반응식이다. 25도에서 농도 평형 상수 Kc와 Kp의 크기에 대한 관계를 올바르게 표현한 것은 무엇인가? 평형사수 K를 많이 보셨을 텐데 KC랑 KP랑 네, 구별할 때가 있죠. 보통 KC는 농도에서 이제 많이 쓰게 되고 KP는 이제 압력, 기체에서 이제 많이 쓰게 되는 평형 상수인데, 이 두 개에 대한 관계식이 있죠. 공부를 하거나 보통 우리가 평형 상수를 이제 암기할 때는 이런 식이 따라오게 되는 거죠.
이런 식이 따라오는 뭐 유도하는 건 뭐 굳이 하지 않겠지만 PV는 NRT로 바꿔주고 아니 기체 속도 기체 뭐 PV는 NRT 기체와 뭐 압력과 부피와 온도에 대한 이식 기체 반응식을 써주고 여기 부피로 이제 오른쪽으로 나눠주면 P는 이제 VN RT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식이 압력과 이제 부피분의 몰수면 몰농도로 바꿔줄 수 있고 그 다음에 RT 이런 식으로 돼버리기 때문에 이걸 이제 역으로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풀 때는 결국엔 넣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문제에서 기체 상수 R을 줬고 그 다음에 이제 T는 25도라고 줬기 때문에 계산을 해주면 KP 우리가 구하는 KP와 KC의 관계식을 썼을 때 R은 기체 상수 0.082 곱하기 25도씨니까 켈빈 온도로 바꾸면 298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기체 분자수 델타 N은 생성물 2에서 마이너스 4 여기 3이랑 1을 더하면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정리를 하면 KP는 KC C를 안 썼네. KC 대충 이 안에 괄호 안에를 계산하면 대충 20이 나오고 1보다 큰지 작은지만 판단을 하면 되는 거죠. 왜냐면 지수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마이너스 2승. 그러면 여기서 어느 게 더 큰지 이제 알 수 있죠. 네. KC의 400분의 1을 KP랑 같은 거기 때문에 KC가 더 크다. KC가 더 큰 값이 된다. 그래서 4번 A에서 C 화합물 CH의 결합에 대한 설명으로 모두 고른 것은 무엇인가? 이 경우에는 이제 혼성화를 물어보는 것 같은데 sp3와 1s 이거는 이제 수소와 그 다음에 탄소 그리고 탄소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결국 혼성에 대한 혼성에 대한 그 길이도 물어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그 한 번은 그려본다면 대충 그리는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는 마시고 결국에는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것과 왼쪽에 있는 게 똑같기 때문에 한쪽만 생각해주면 되겠죠. H에서는 이제 1s의 전자가 있을 거고 C에서는 혼성 오비탈로 하면 sp3의 전자들이 하나씩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1s와 sp3와의 그 관계를 결국에는 알 수 있는 거고 B에서는 H는 똑같죠. H는 똑같고 C의 이중결합이 있는 상태니까 이 경우에는 H에는 1s가 똑같지만 탄소가 SN 입체수가 3개가 되면서 sp2 혼성이겠죠. sp2 혼성에 이중결합의 p 오비탈이 하나 혼성화가 되지 않은 상태로 이중결합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둘의 관계 S와 1S와 sp2 그리고 이제 C를 마지막으로 해석하면 H와 C 3중결합 H에는 1S의 전자가 있는 거고 탄소는 이중결합이 아니라 두 개의 결합이 존재하니까 이체수는 두 개니까 sp가 혼성이 된 거고 여기에 3중결합에 p 입체 배양 하나 p 다른 입체 배열 하나 그래서 이렇게 나타냈을 때 1s와 sp 간의 혼성 간의 관계를 이제 생각해 보면 되겠죠. 결국에는 이 관계를 해석해 보면 된다는 거예요. 이 관계 그랬을 때 CH의 결합의 세기는 어느 게 더 이제 세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CH의 결합의 세기는 더 이제 그 안정화 시켜줄 수 있는 거를 더 안정하고 더 가까이 길이가 더 짧고 그런 게 더 이제 결합이 셀 거잖아요. 그럼 분명히 이제 SP와 1S가 더 가깝고 더 셀 거고, 그 다음에 2번 이렇게 3번이 되겠죠. 그러면은 간은 맞는 보기. pK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으니까 산성도를 따져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죠. 산성도. 산성도는 얘가 1번, 얘가 2번, 얘가 3번이죠. 강한 순서대로 하면. 그럼 강한 순서대로 하면 얘가 1번, 2번, 3번이니까 pK는 뭐죠? 작을수록 큰 거죠. pK는 작을수록 크니까 C가 제일 작아야 되고 그 다음에 B가 작아야 되고 그 다음에 A니까 이 순서도 맞게 되겠네요. 그래서 나도 맞는 보기. 전 궁금하시면은 이 각각의 주어진 화합물에 pK를 뭐 찾아보셔도 되겠지만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죠. 결국엔 산성도를 따질 때는 수소가 이탈되고 나서의 안정할수록 야겸기고, 그 짝산은 강산이라는 개념을 유기화학에서 배우게 돼요. 그러면은 BC만 한번 생각해보면 B는 수소가 빠져나가고 이런 상태가 될 거고, C는 빠져나가고 이런 상태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서로의 마이너스가 나온 걸 얼마나 이제 안정화 시켜줄 수 있을 때, 얘는 sp2인 거고 얘는 sp인 거잖아요. 그래서 더 이제 가까이, 이 마이너스가 더 가까이, 원자 핵에 더 가까이에서 안정화될 수 있는 게 이제 sp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더 안정하니까 더 야경기가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한 짝산 HC 삼중결합, 이 짝산은 더 강산이 되는 거죠. 더 강산. 뭐 이게 유기화학 개념이긴 하지만 유기화학 개념을 이제 논리적으로 이해해서 이거를 이제 풀 수 없다면 결국엔 일반화학에서 이 각각의 화합물의 Ka 정도는 뭐 아시고 계셔야 뭐 그런 느낌이에요. 사실 유기화학을 하시면은 뭐 알코올의 그 pK는 뭐 16에서 18이다. 뭐 이런 거를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 H2CO3의 pKa 대충 이거는 이제 인체랑 비슷할 거라는 걸 알잖아요. 산이긴 산인데 너무 낮은 산도 아니고 중성에 가까운 이제 pKa를 가지고 있을 거다. 네. 그리고 뭐 아세트산이나 CH3COOH 이런 아세트산도 대충 이제 pKa가 5 정도를 가지고 있을 거다. 이런 거를 뭐 많이 자주 보시면 아실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런 문제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내용은 뭐 부수적인 내용이니까 지워버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CH의 결합의 길이는 A, B, C가 똑같다. 말이 안 되죠. 위에서부터 지금 이 C 화합물이 가장 짧고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A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틀린 보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 5번 기수한 내용 중에 틀린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요. 그럼 다른 건 다 맞고 하나가 틀리다는 거죠. 일정한 온도에서 개에 있는 기체가 진공에서 팽창할 때와 일정 압력하에서 팽창할 때 행한 일은 다르므로 일은 상태함수이다. 상태함수가 아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냥 경로함수라고 말해주면 되지. 상태함수가 아니다. 그냥 경로함수 거잖아요. 일은 경로함수죠. 이 문제 이 보기를 그냥 한번 그냥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PV 그래프에서 진공에서 팽창할 때는 진공에서 팽창을 하고 일정한 온도에서니까 증온이라고 생각해 주면서 이런 팽창하는 거니까 이렇게 그려줄 수 있고, 일정한 압력하에서는 팽창할 때는 일정 압력하니까 일정 압력하에서 팽창을 하고 그리고 일정 온도라고 했었으니까 밑으로 내려주고, 그래야지 이제 온도가 처음 시작한 온도와 나중 온도가 이제 맞겠죠. 이런 내용이 아니군요. 이런 내용이 아니라 지금 일정 온도에서 개에 있는 기체가 진공에서 팽창할 때 지금 빨간색으로 제가 그린 거죠. 이 부분은 지금 빨간색으로 제가 그린 거고, 일정 압력하에서 팽창할 때 행한 일, 그냥 이거네요. 이거 일정 압력에서 팽창할 때 행한 일. 그러면 지금 빨간색과 파란색의 보라색의 지금 한 일은 뭐 제가 색칠을 해본다면 빨간색은 이 밑에 그래프 밑에 일을 한 거고, 보라색은 이 보라색 선 위에 일을 한 거기 때문에 이만큼의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짙은 보라색만큼의 차이가 나니까 일은 상태함수가 아니라 경로함수이다. 네. 위의 내용을 몰라도 그냥 경로함수인 걸 알고 있으면 그냥 맞는 게 되는 거죠. 개의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발열 반응은 모든 온도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 자발성 판단이니까 델타 G를 생각했을 때 델타 G는 델타 H 마이너스 T 델타 S. 그런데 여기서 문제에서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발열 반응이라고 했기 때문에 발열 반응은 델타 H가 음수,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건 델타 S, 엔트로피가 플러스. 그럼 이 전체 델타 G의 부호는 0보다 작다, 음수. 0보다 작으면 자발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맞기 때문에 2번도 맞는 답. 이온 결합의 화학물의 격자 에너지와 이온들의 수화열을 알면 용해 과정이 발열 반응인지 흡열 반응인지 알 수 있다. 용해 과정은 어떤 뭐 예를 들어서 NaCl 고체가 뭐 화합물이 있을 때 이거를 이제 용해 과정이라고 녹는다. 이제 용매에 녹는다. 용해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격자 에너지와 수화열을 나왔기 때문에 격자 에너지는 고체가 기체로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수화열을 해야 되는데, 수화열은 이 지금 만들어진 기체 이온의
기체 이온이 이제 그 수용액이 되는 거죠. 이 위에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표현해 주면 이 격자 에너지로 생성된 것들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위에처럼. 그럼 문제에서 격자 에너지와 이온들의 수화율을 알면 발열인지 흡열인지 알 수도 있다. 결국에는 격자 에너지와 이온 수화율을 더하라는 거죠. 이 지금 1번식과 지금 2번식을 더하게 되면 1번과 2번을 더하면 그게 이제 용해열이 되잖아요. 그래서 용해열을 알면 이제 발열인지 흡열인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번도 맞는 보기. 그리고 이제 4번으로 넘어가서 일정 부피 통열량계를 이용하여 화합물의 연소열을 측정하면 연소 반응의 엔탈피 변화 델타 H 값을 구할 수 있다. 델타 H 값은 일정 부피가 아니라 일정 압력이죠. 일정 압력 열량계를 사용해야 되고 일정 부피 보기에서 말하는 일정 부피 열량계로 이제 측정을 하면 델타 H가 아니라 델타 E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답이 틀린 건 4번. 6번. 화학 반응의 개수의 합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2014학년도에도 망간에 대해서 문제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망간이 뭐 산성 용액에서 뭐 반응이 일어났을 때 뭐 그때 개수를 맞춰서 그때도 이런 비슷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산화하는 반쪽 반응 만들어서 두 개를 더한 다음에 개수를 써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산화한 거를 찾아야 되는데 산화한 거는 지금 SN이 0이었던 게 지금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6 플러스 4 산화를 했죠. 0에서 얼마로? 플러스 4로. 그러면 산화 반응식을 반쪽 반응을 써줘야 되니까 SN Cl 6 2 마이너스. 근데 이제 전자를 먼저 맞추면 전자는 이제 4개의 전자가 나가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4개의 전자를 나가게 되는 걸로 해주고 그 원소들의 개수를 이제 맞추면 염소가 6개 염소가 이제 6개 존재하니까 그거를 6 Cl 마이너스 이렇게 써주면 여기 오른쪽에도 지금 전자가 6개 여기도 전자가 6개 그래서 다 맞추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산화 반응을 했으니까 얘가 이제 산화 반응이었죠. 산화 반쪽 반응. 그럼 이제 환원 반쪽 반응을 이제 맞춰주면 환원은 뭔지 보면 환원은 플러스 5 질소가 플러스 4 질소가 됐으니까 환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NO3 마이너스에서 NO2 써주고 그 다음에 한 개가 지금 환원이 된 거잖아요. 그럼 환원이 된 곳에 전자를 한 개 맞춰주고 그 다음에 원자를 맞춰줘야죠. 이제 전자를 다 맞췄으니까 이제 원자를 맞추면 산소 하나가 부족해서 H2O 물을 써주는 거죠. H2O로. 그러면 오른쪽에 지금 수소 두 개가 생기고 왼쪽에 수소 2개가 부족하니까 EH 플러스 이렇게 써줍니다. 왜 이렇게 맞춰줬냐면 결국에는 뭐 물이 존재를 하고 그리고 왼쪽에 H 플러스가 존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수용액이 결국엔 산성으로 맞춰라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수소를 나올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죠. 수소가 나올 수 있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확인해야 될 게 전자가 맞는지 확인을 해야죠. 전자가 맞는지 확인을 해보면 지금 2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라서 중성이고 여기 오른쪽도 지금 중성이죠. 그럼 다 맞는 게 되네요. 그럼 이제 전자개수 최소 공배수로 맞춘 다음에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아래 환원식에 전자 4개가 필요하므로 곱하기 4를 해주고 다 각각 개수에 쓰면 되겠죠. 굳이 쭉 전체 다 쓰지 않을게요. 그냥 필요한 거 A, B, C 앞에 개수들이니까 각각 쓰면서 넣을게요. 2개 있었는데 4 곱하니까 8. CL은 안 건드렸죠. CL은 안 건드렸으니까 곱하기 4 같은 거 없으니까 그냥 6 써주고, 그 다음에 SN도 곱하기 없으니까 1 써주고, NO3 곱하기 4 한 개 1 곱한 거니까 여기도 4. SNCL 6개 있는 것도 곱하기 한 거 없으니까 여기도 그냥 1 써주고, NO2에는 1 곱하기 4가 있으니까 4 써줄게요. 그리고 H2O도 1 곱하기 4니까 4 써주고, 이 전체 다 더하라고 했으니까 4, 3, 12, 1 2개 있으니까 2개, 그 다음에 6, 8, 14 해주면 결국엔 답은 28. 그래서 답이 2번으로 하고 넘어갔습니다. 7번 수소 원자의 방출 스펙트럼에서 자외선 영역의 방출을 라이먼 계열, 가시광선과 일부 자외선 영역의 방출을 발머 계열, 적외선 영역의 방출을 파센 계열로 명명한다. 바닥 상태의 수소 원자로부터 전자를 제거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13.6 이런 EV인 경우 발머 계열에서 가장 약한 에너지를 가지고 방출되는 광자의 에너지는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수소 원자에서 바닥 상태에서 전자를 제거하는 경우에는 결국에는 전자가 가장 바닥 상태 그 n이 1에서 결국엔 이 마지막 n이 이제 끝까지 가는 거죠. n이 무한대까지라고 생각했을 때 이 전자를 바닥 상태인 전자를 끝까지 보내는 거죠. 이 에너지가 얼마라고 주어졌죠? 13.6.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발머 계열의 가장 약한 에너지를 가지고 방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발머는 어딘지 보니까 가시광선과 일부 자외선 영역의 방출 발머. 근데 저희가 개념을 만약에 배울 때 일부 자외선을 별로 생각을 안 하죠. 그냥 가시광선의 영역 방출을 발머라고 생각을 하고, 발머는 두 번째에서 방출된 두 번째 전자가 무한대로 이제 전자가 이탈하면서 방출되는 이제 빛인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에너지를 가지고 방출이라고 해도 되고, 전자가 이제 아래로도 내려올 수 있잖아요. 전자 두 번째 껍질에 있다가 첫 번째 껍질로 내려올 수도 있고, 전자가 그리고 첫 번째 껍질에 있다가 두 번째 껍질로 이동할 수도 있고, 그럴 때 어차피 에너지 크기는 똑같기 때문에 여기서 방출이든 흡수든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결국에는 이제 크기만 구하면 되니까. 발머 계열이면 어쨌든 전자는 이제 두 번째 위치에서 출발을 하거나 끝이 나야 돼요. 두 번째 위치에서 이제 끝이 나거나 시작을 해야 되는데, 가장 작은 에너지니까 두 번째 껍질에 있던 전자를 세 번째 있는 껍질로
올리는 이 에너지인 거죠. 결국 에너지를 줘서 이제 세 번째 껍질을 올리는 이 에너지. 근데 문제에선 방출이니까, 문제에서는 지금 방출을 물어보고 있는 거니까 결국에는 세 번째 껍질에서 두 번째 껍질로 이동을 했을 거예요. 두 번째 껍질로 이동을 하면서 뭐 에너지가 방출이 이렇게 됐겠죠. 지금 제가 오른쪽에 그린 거는 이제 흡수를 한 상태고요. 올라가려면 에너지를 받아야 되니까 오른쪽은 이제 흡수, 왼쪽은 방출인데 결국엔 이제 크기가 같을 거겠죠. 그리고 전자 껍질이 네 번째로 간다면 네 번째 껍질에서는 두 번째에서 시작해서 네 번째로 간다면 더 커지죠. 에너지가 더 커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가장 약한 에너지를 방출이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 껍질에서 세 번째 껍질로 이제 뭐 흡수되는, 또는 세 번째 껍질에서 두 번째 껍질로 이동하면서 방출하는 에너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결국에는 계산을 하면 첫 번째 껍질 에너지 공식을 구할 때 n제곱분의 1 마이너스 n제곱분의 1 이런 이제 식을 쓰게 되는데, 이게 이제 여기가 이제 처음 전자 껍질이 되고, 여기가 이제 나중 전자 껍질이 되는 거겠죠. 더 작은. 그래서 문제에서 13.6 이 에너지를 준 거는 결국에는 이 에너지를 이런 간단한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첫 번째 껍질에서 무한대 껍질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13.6이라는 이 에너지는 저희는 K라고 이제 놓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첫 번째 껍질 1분의 1 제곱분의 무한대 제곱분의 1 이렇게 계산이 되면 결국에는 이제 K가 13.6인 거죠. K는 13.6이다. 그럼 이 방식 그대로 두 번째 껍질에서 세 번째 껍질로 나가는 에너지 차이를 구하면 2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3의 제곱분의 1 계산을 하면 4분의 1 마이너스 9분의 1 다시 통분을 하면 K 곱하기 36분의 5. 근데 이제 K가 얼마라고 했냐면 13.6. 그러면 13.6 곱하기 36분의 5는 답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 답은 2번이 나오게 됩니다. 네. 결국에 계산하는 거는 이 전자 껍질 에너지 준이 계산할 수 있는 이 계산식을 알고 있어야 되고, 이것과 그 다음에 이것의 해석, 가장 약한 에너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뭐 그러면 두 번째로 약한 에너지 이렇게도 또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이 문제의 뜻과 계산식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7번은 이 정도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고, 좀 지저분하니까 여기까지만 다시 지우고 8번을 보면 온도와 압력에 따라 물의 상평형 그림을 그렸을 때 물의 삼중점은 4.58 mmHg고, 그 다음에 온도는 273.15 켈빈 온도였다. 이로부터 추정할 수 있는 것을 옳은 것을 골라라. 그럼 상평형 그림을 그리는 게 좋겠죠. 물의 상평형 그림을 그린다고 쳤을 때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상평형 그림을 그리면 우리가 760mmHg가 1기압인 걸 아니까 1기압 기준선을 그리고 1기압 기준선에서 물의 상평형은 이런 좀 비규칙적인 그림이죠. 왼쪽이 위로 올라가는 그림이고, 여기는 이제
이 부분은 이제 0도가 되겠고 어는 점,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끓는 점 100도가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거는 3중점 3개의 영역이, 이 영역이 0.15도씨라고 말해주고 있고 압력은 4.58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놓은 다음에 해석을 해보는 거죠. 4.58 mmHg 이하의 압력에서는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없다. 이 압력 밑에서는 액체 상태가 존재할 수 없죠. 액체 상태는 지금 어디냐면 이 부분이 이제 액체 상태인 거죠. 이 위에 부분. 그래서 초록색과 파란색이 만나지 않기 때문에 존재할 수 없는 거 맞고, 액체 기체 경계선은 직선이다. 직선이 아니라 곡선이에요. 곡선. 살짝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식의 곡선입니다. 그리고 수증기는 4.58mmHg보다 큰 압력에서 존재할 수 없다. 수증기는 지금 보라색으로 표시해보면 기체니까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수증기는 이렇게 존재할 수 있으니까 4.58mmHg보다 큰 압력에서 존재할 수 있죠. 얼음의 증기압은 273.15 켈빈 온도 이하의 온도에서 4.58mmHg보다 크다. 얼음의 증기압. 온도를 온도를 파악해야 되죠. 증기압을 하려면. 그런데 이제 이하의 온도라고 했으니까 지금 제가 그리는 보라색으로 그리는 이 부분이 될 거예요. 좀 두껍게 그려보면 이 부분이 될 거예요. 이 부분. 얼음에서의 증기압이 이 온도에서 4.58mmHg보다 높은 게 아니라 뭔 거죠? 이 부분이니까 작은 거죠. 작은 거. 그래서 4번도 틀리고, 그래서 답은 1번. 그리고 이제 9번으로 넘어가면 일산화이질소는 질소 원자를 중심으로 양쪽의 질소와 산소가 각각 결합하여 형성된 화합물이다. 이 화합물의 루이스 구조식과 형식 전환을 고려하여 질소 산소 간의 결합 길이가 가장 근접하게 관측될 값을 추정한 것은 그래서 이 경우는 결국에는 그 2014년도에 나온 그 화합물의 안정성 문제. 옥텟을 만족 안에서 불안정한 걸 고르는 답이 있었죠. 그것과 약간 유사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결국에는 여러 가지 구조가 그려질 수 있을 텐데, 여러 가지 루이스 구조가 여러 가지로 그려질 수 있을 텐데, 그거의 형식 전환을 고려해서 어떤 게 더 안정한가. 전기 음성도가 큰 이제 원소에 이제 마이너스 전하가 분포되었는가. 그래서 어느 이제 루이스 구조가 더 이제 올바른, 더 영향력이 큰 루이스 구조를 판단해서 그걸 보기에 있는 결합 길이를 사용해서 이제 유추해 보는 거죠. 그럼 결국엔 루이스 구조를 다 그려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루이스 구조를 결국에 다 그려줘 보면 루이스 구조는 2014년도에서 저희가 안정성 구할 때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냥 빠르게 그려보면 결국에는 16개의 전자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2개, 지금 2개씩 쓰였으니까, 결합에 2개씩 쓰였으니까 12개가 남고, 12개가 남은 상태에서 배치를 해주는 거죠. 네, 배치를 해주면 이렇게 배치해 줄 수 있고, 이렇게 배치했을 때 옥텟을 만족시켜야 되니까 옥텟을 만족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이 경우까지 그리고,
이런 경우가 하나 나올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 경우가 하나 나올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 경우가 나올 수 있겠죠. 네, 결국에는 두 개씩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야 이제 질소 가운데 있는 이제 이 원자가 옥텟에 만족을 하니까. 그래서 이 첫 번째 경우는 각각 하나씩 준 거고, 각각 이제 한 개씩 주게 된 거고, 이제 두 번째 경우는 질소가 두 개 주고 산소는 안 준 거고, 질소가 안 준 거고 산소가 두 개를 이제 준 거죠. 그 각각 결합을. 그래서 이제 다 옥텟을 만족한 상태에서 형식 전화를 따져야죠. 형식 전화 따져보면 원래 5개 있어야 되는데 6개만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 원래 5개 있어야 되는데 4개만 있으니까 플러스 1. 산소에는 6개 있어야 되는데 6개 그대로 있으니까 0.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하면 질소 0 플러스 1 마이너스 1.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 2 플러스 1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세 개의 이제 루이스 구조식을 그렸을 때 전기 음성도가 가장 높은 곳에 마이너스 배양이 있고, 그리고 형식 전화도 가장 낮아야 되니까 그걸 고려했을 때 형식 전화가 2까지 늘어나는 거는 후보에서 없애주고, 그리고 질소의 마이너스 1, 질소의 플러스 1. 질소의 플러스 1은 똑같은데 산소의 마이너스 1. 그럼 우선순위는 2번, 지금 2번, 3번, 1번이라고 했을 때 더 안정한 형식전을 가지면서 더 많은 이제 더 많은 영향을 끼치는 루이스 구조를 판단하라고 하면 1번, 2번, 3번 순. 그러면 이 경우를 생각해 봤을 때 2번에 N은 지금 삼중결합이 있을 거고, 그리고 NO의 결합에서는 잔이결합이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서 1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N이 이중결합과 NO가 이중결합인 이것들을 생각을 해보는 거죠. 결국에 우리가 생각하는 화합물은 NO는 단일결합과 NO 이중결합의 그 사이에 있을 거고, 그 다음에 N과 N결합과 N과 N결합은 삼중결합과 이중결합 사이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거를 표에서 찾아보면 결국 N은 이 사이에 있다는 거고, 이 사이에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NO는 이 사이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경우를 둘 다 만족하는 걸 찾아보면 질소 결합은 110에서 120 사이에 있어야 되고, NO 결합은 115에서 147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그걸 만족하는 걸 찾으면 질소만 봐도 결국에는 답이 4번밖에 되지 않겠다 하고 넘어가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답은 4번. 10번. 용액에 대한 이제 용액을 얼마큼 채취해야 우리가 이제 실험에 쓸 수 있는 뭘 제조하는데 용액을 제조하는 그런 문제가 나왔죠. 문제를 풀 때 이제 우리가 필요한 몰수를 구하게 돼서 이 몰수로 이제 그람수를 구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 그람수를 구할 때 만약에 100%의 용액을 100%의 그 염산을 사용한다. 그러면 이 우리가 구한 그람수가 그냥 그
답이 되겠지만 뭐 부피를 밀도를 곱해서 답이 되겠지만 100%가 아닌 경우에는 이 퍼센트까지 고려를 해줘서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그람수를 맞춰 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각각 이런 개념들을 설명을 한번 해볼 텐데, 결국에는 우리가 제조해야 되는 거는 1몰농도를 100ml 제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1몰농도를 100ml니까 몇 몰이냐면 두 개 곱하면 되죠. 농도랑 몰농도랑 부피랑. 그러면 100ml몰이 되고, 이 100ml몰은 100ml몰이 되고, 이 100ml몰은 0.1몰이 되는 거죠. 0.1몰. 그럼 0.1몰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결국에는 우리는 0.1몰이 필요하다. 그럼 0.1몰은 염산의 화학식량을 생각해 봤을 때 결국엔 0.1몰은 0.1 곱하기 36 화학식량이랑 곱하면 3.6g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은 우리가 3.6g의 염산을 구한 염산을 100ml에 들어있다면, 3.6g의 염산이 100ml에 들어있다면, 이게 지금 우리가 제조하는 이 용액에 부합하는 거일 텐데, 맞는 거일 텐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36%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결국에는 생각을 하게 돼서 뭐 비례식으로 뭐 풀어도 되고 아니면 논리적으로 식을 써서 풀어도 되는데, 부피가 필요한 거니까 밀도가 1.19 밀도인 그람 퍼 밀리리터, 이 이제 진한 염산의 용액에 곱하기 이제 부피, 우리가 필요한 부피를 A라고 놨을 때, A가 필요하고 놨을 때 이제 그람 수가 나오겠죠. 0.19 이제 A g이 나오겠죠. 네. 근데 이제 이 그람 수가 우리가 이 그람 수가 100% 염산이 아니기 때문에 100% 염산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100% 염산이면 이게 3.6이다 하고 끝내면 되는 건데, 이게 36이다 g이다 하고 끝내면 되는 건데 100% 진한 염산이 아니라 36% 진한 염산이잖아요. 그래서 1.19A g, 우리가 구한 g에 결국에는 100분의 36%만큼을 한 것이 염산의 무게일 것이다. 염산의 무게일 것이다. 그래서 이 염산의 무게가 결국에 우리가 필요한 3.6g이 나와야 된다 라는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답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식을 전개를 하면 우리가 필요한 부피 A는 3.6 곱하기 36분의 100 곱하기 그 다음에 1.19분의 1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 답이 나올 거예요. 네, 이거는 다 계산을 다 하면 결국에는 답이 4번이 나오게 됩니다. 답은 정확하게 8.4로 떨어지는 건 아니고 8.4, 033 이렇게 나오게 돼서 답은 결국에는 8.4가 나오게 돼요. 피트에서나 그런 곳에서 이렇게 뭐 부피를 구하라 이런 문제는 뭐 나오지 않지만, 뭐 몰농도나 몰랄농도나 그런 걸 가지고 이제 계산을 막 시키기 때문에 이 정도는 쉬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풀 수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중에는 이제 몰농도랑 몰랄농도를 이제 서로 이제 막 바꿔가면서 환산하거나 계산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물어볼지 안 물어볼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한번 봅시다. 물어보는지.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부피 계산하는 문제가 2015년에 이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10번은 이 정도까지 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번을 넘어갈 텐데 11번은 문제를 보면 같은 온도와 압력 하에서 기체 A와 B가 동일 부피 용기에 들어있다. 동일 부피라고 했기 때문에 VV라고 일단 써주고 기체 A와 B의 질량이 각각 0.2, 0.4일 때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래요. 근데 지금 앞에서 보면 조건에 같은 온도와 압력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압력도 같고 온도도 같고 압력도 같고 온도도 같아요. 그럼 기체 반응식을 썼을 때 PV는 nRT 온도가 같고 압력이 같고 부피가 같고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다 같잖아요. 다 같고 nR이에요. 그럼 R도 어차피 같을 거고 온도도 같을 거고 V도 같고 P도 같다면 다 같다면 지금 결국에 N도 같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기체의 몰수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니까 기체의 몰수가 같아야 되는 얘기는 기체 A의 이게 원자인지 분자인지 몰라서 그냥 이 기체 A라고 그냥 할게요. 이 기체의 가지고 있는 뭐 화학식이라고 할게요. 화학식량이 이 B에 가지고 있는 화학식량의 2분의 1이라는 거죠. 2분의 1 결국에는 몰수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럼 가정을 그냥 해보면 얘의 화학식량이 0.2 A의 화학식량이 0.2 A의 화학식량이 0.2 A가 0.2 그리고 B의 화학식량이 0.4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제 똑같은 몰수로 존재할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풀게요. 평균 운동 에너지가 더 큰 기체는 C로 B다. 평균 운동 에너지는 온도에 따라서 정의가 되죠. 정해지죠. 온도와 같다고 했기 때문에 똑같은 거죠. 결국 평균 운동 에너지는 서로 다르지 않고 온도와 같아서 같다. 더 큰 거 아니다. 평균 운동 속도가 더 빠른 기체는 평균 운동 속도는 n분의 루트 n분의 화학식량 분자식량 화학식량 분의 온도로 정의되기 때문에 지금 온도와 같다고 했으니까 온도는 변수가 고려 대상이 아니고 결국 그러면 n분의 1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가벼울수록 더 빠른 거예요. 그래서 A가 더 가볍다. 아니면 그냥 숫자를 넣어봐도 되죠. 0.2분의 1 우리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정을 하면 루트 5, 루트 2.5 그럼 루트 5가 더 빠르다. 그래서 A가 더 빠르다. 이게 나중에는 이렇게 크다 작다만 비교할 수 있는데 뭐 숫자로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결국에는 질량을 정확하게 두 배로 줬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무조건 루트 2배로 차이 날 수밖에 없어요. 루트 2배로. 그래서 더 빠른 기체가 A라고 말할 수도 있고 더 빠른 기체가 루트 2배만큼 빠르다. 뭐 이렇게 정확하게 숫자로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하면서 푸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학교에서는 이렇게 정량적인 수치로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정성적으로 뭐 A가 크니 B가 크니 A랑 B랑 똑같니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뭐 루트 2배니 루트 8배니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이죠. 네. 그리고 다 기체 B가 용기벽에 더 강하게 충돌한다. 더 강하게 충돌하는 건 압력을 물어보는 거죠. 네. 압력은 지금 같다고 했기 때문에 더 강하게 충돌한다? 이거는 틀린 보기죠, 당연히. 그래서 답은 2번. 그리고 12번. 분자식이 이러한
화합물이 가능한 이성질체 개수는 얼마인가, 몇 개인가 이성질체 개수. 이성질체 개수니까 뭐 그려보면 되겠죠. 그런데 그려보면 되겠는데 일단 C4H 뭐 10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 BR이 단일 결합이니까 수소라고 생각을 해주고 그린다고 쳤을 때 지금 이 경우는 CN HEN 플러스 2잖아요. 지금 개수가. 그래서 지금 이거는 단일 결합도 없어야 되고 고리형도 존재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고리도 있으면 안 되고 단일 결합으로 구조를 봤을 때 우리가 그려야 되는데 보통 이렇게 네 개가 노멀로 있는 상태에서 BR을 그려주거나 노멀로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BR로 그려주거나 근데 지금 보면 결국 이 첫 번째 위치와 이 네 번째 위치는 똑같은 위치고 이 두 번째 위치와 이 세 번째 위치는 두 번째 위치와 세 번째 위치는 똑같은 위치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 네 번째 위치랑 결국 네 번째 위치랑 첫 번째 위치에 부름을 준다고 해도 똑같다는 거죠. 결국 네 번째랑 첫 번째는 똑같은 이 화합물이라는 거고 여기도 이제 두 번째든 세 번째든 놓으면 똑같은 화합물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이 노멀 말고 다른 것도 이제 고려를 한다면 이렇게 이제 네, 세 개의 프로판의 가운데 이제 탄소를 첨가해준 이런 이제 형태도 나올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 세 개가 똑같고 이 하나만 다른 배양을 가지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또 그려줄 수 있는 건 이거 하나와 이거 하나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끝났냐를 확인할 때 우리 이제 거울상 이성질체도 지금 제가 그린 이것들은 지금 구조 이성질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자를 구성하는 원소는 바뀌지 않았는데 배열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이게 구조 이성질체인데 그 구조 이성질체에서 이제 입체 이성질체가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입체 이성질체. 근데 지금은 뭐 이중결합이나 뭐 고리나 이런 게 없으니까 뭐 시스트렌스 뭐 이런 것보다는 거울상 이성질체가 있을 수 있는지를 따지는 거죠. 그래서 거울상 이성질체가 있는지 따져보면 거울상 이성질체가 첫 번째에서는 있을 수 있을까요? 여기는 지금 HH로 대칭면을 이루기 때문에 거울상 이성질체가 존재할 수가 없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도 HH가 존재하고 우선순위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킬할 탄소가 없는 거죠. 킬할 탄소가 없기 때문에 입체를 따질 수가 없고 여기서도 여기 지금 마지막으로 그린 여기서도 지금 하나에 똑같은 거 3개가 붙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킬할 탄소를 따질 수가 없고 중심 탄소를 따질 수 없어서 이게 입체 이성질체가 없는 거죠. 하지만 지금 두 번째 그린 이 친구는 이 탄소를 봤을 때 여기는 탄소 하나, 여기는 탄소 2개, 그 다음에 여기는 수소, 그 다음에 BR이 붙어 있는 구조거든요. 그럼 이 경우에는 S랑 R이 가능할 수가 있죠. SR. SR이 가능한 경우는 이게 지금 이건 유기화학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반화학에서는 이런 SR까지 따지는 거를 제가 피트에서 풀어본 기억은 없어요. 제가 일단 있는지 없는지는 확실하게 확답을 못 드리겠지만 제가 기억이 나진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그려본다고 치면 이런 구조랑 이런 구조가 있어서 1번, 2번, 3번 시계 방향 R이 나올 거고
똑같은 거에 그냥 거울쌍이니까 S가 나오겠죠. 그러면 개수를 이제 이성질체, 가능한 이성질체, 여기 뭐 구조 이성질체랑 뭐 입체 이성질체 이렇게 안 나오고 가능한 이성질체의 개수라고 물어봤으니까 전부 다 세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넷, 다섯 해서 답은 5개, 3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3번 문제는 좀 지우고 풀게요. 이것도 또 좀 지저분하네요. 한 번도 그냥 좀 지우고, 다음은 반응 A에서 B에 대하여 온도 이렇게 주어지고 시간에 따른 농도의 변화에 관한 그래프이다. 활성화 에너지는 얼마인가 이렇게 나왔는데 1차 반응인지 2차 반응인지 뭐 0차 반응인지를 봤을 때 일단 시간과 농도와 그리고 곡선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1차 반응 아니면 2차 반응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농도가 주어졌기 때문에 반감기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럼 이제 반감기를 봤을 때 반감기가 변하지 않는다면, 반감기가 일정하다면 1차 반응일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면 반이 될 때 지금 시간을 보면 20분, 100켈빈에서 20분, 그리고 반이 될 때 시간을 보면 40분. 그래서 지금 반감기 시간이 20분으로 일정하거든요. 200켈빈에서는 지금 반감기가 10분, 그리고 반감기가 20분. 네. 200 온도를 올려도 반감기가 지금 똑같죠. 똑같다는 말은 그러니까 지금 일정하다는 말을 한 거예요. 일정하죠. 그래서 뭐 1차 반응의 반감기 공식을 이제 외우고 계신 분이 있다면 반감기 공식은 K분의 반응속도 상수분의 2. 근데 20분이었던 반감기는 이렇게 쓸 수 있고 100켈빈에서의 속도 상수는 이거고 200켈빈에서 속도 상수가 반감기로 계산을 하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지금 이거는 이제 100켈빈, 이거는 200켈빈에서의 속도 상수로 계산된 반감기. 그리고 이제 반감기식을 이제 활성화 에너지와 관련된 식으로 계산을 해주는, 네, 그 식을 이제 우리가 결국에는 이제 아레니우스 식에서 유도를 하는 거죠. 아레니우스 식에서 결국에 유도를 해주면 ln k2 k1는 r분의 2a 그리고 t1분의 1 마이너스 t2분의 1 이렇게 계산이 될 거예요. 이 식이 유도되는 거는 이 식이 유도되는 거는 속도상수 k는 a, 그 다음에 자연상수 써주고 마이너스 2a rt분의 2a, 이 식에 ln 자연로그를 붙이면 ln k는 lna 그 다음에 마이너스 rt분의 마이너스 a, 이런 식이 나오면서 이 식을 가지고 서로 빼주고 서로 빼준 식을 정리해 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온도에 따른 반감기 시간을 차이를 보면 결국 이 K 값이 딱 2배 차이가 나는 걸 알 수 있거든요. 2배 차이가 나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아무거나 대입해서 그냥 계산하면 돼요, 사실. 근데 아무거나 넣어서 대입하면 되니까 그냥 2대 1만 지켜주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여기서 소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ln 2는 2a r 그 다음에
100도에서 빼기 200분의 1. 이 식을 정리해주면 되니까 결국에 이 식을 정리해주면 0.7. ln이가 0.7이라고 했고 곱하기 100 곱하기 r 이 얼마가 나오냐면 2a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제가 계산 실수를 한 게 지금 여기 200을 곱하고 지금 그 계산을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계산하면 분자가 100이 생기고 100이 약분되고 200이 남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200이 돼야 됩니다. 제가 순간적으로 착각을 해서 200이 나오면 결국 답은 140R. 그래서 답은 3번. 지금 설명해서 풀어서 그렇지 만약에 제가 이 시험을 풀고 이 문제를 받자마자 문제를 풀 때는 우리는 일단 좀 빨리 풀고 정확하게 푸는 게 중요하니까 일단 반감기 몇 차 반응인지 체크를 하고 몇 차 반응인지 체크를 하면 1차다. 1차네. 반감기 시간이 20분, 10분, 2배 차이네. 그러면 K 값이 K 이게 지금 2배네? 2배 차이네? 그럼 이제 ln2는 하고 바로 쓰는 거죠. 그리고 r, EA 100, 200 온도 쓰고 200 빼기 100은 100 이렇게 해서 100 날라가고 140R 이러고 끝이죠. 이렇게. 사실 문제 풀 때는 만약에 제가 어떤 사람이 시험장 가서 풀 때는 몇 차 반응인지 확인하고 K 간에 몇 배냐 확인하고 식 쓰고 정리하고 이렇게 세 가지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답은 3번. 14번 자연계에 존재하는 미네랄인 피로루사이트는 망간과 산소로 구성된 화합물이다. 미네랄 피로사이트 질량이 63%를 망가니즈가 차지한다고 할 때 미네랄 피로사이트의 실험식은 무엇인가 라고 이제 계산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풀어보면 되죠. 풀어보면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모르니까 이게 얼마큼 들어있고 얼마큼 들어있는지 모르니까 계산을 해주면 x만큼 들어있고 y만큼 들어있다고 가정을 한 상태에서 그럼 55 곱하기 x 더하기 16 곱하기 y를 하면 이게 아마 지금 그 피로 머시기의 질량이 될 거예요. 이 화합물의 전체적인 질량이 되겠죠. 그거 중에서 지금 55x 이 망가니즈가 가지고 있는 이 55x의 질량이 이 망가니즈가 가지고 있는 거겠죠. 망가니즈. 근데 이게 지금 이게 63%라는 거예요. 63%. 그러면 63%면 결국에는 55x 플러스 16y가 100분의 63이라는 거고 이거를 전체적으로 이제 다 계산을 해서 x는 지워주고 y 지워주면 55 곱하기 37x는 63 곱하기 16y라고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비율을 우리가 구해야 되니까 이 비율을 55 곱하기 37을 63 곱하기 16 해주고 x분의 y라고 쓸 수 있죠. 그럼 이제 이거를 계산을 딱 해주면 대충 2가 나와요. 대충 2가 나오니까 그러면 x는 1이고 y는 2겠다. 그러면 답이 2번. 이렇게 푸는 거죠. 그리고 15번 어떤 천연가스 시료는 메테인 3.8몰, 에테인 0.16 그리고 프로페인
0.035몰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천연가스의 실외 전체 압력. 전체 압력은 부분 압력의 합이다. 부분 압력의 합이고, 이 부분 압력의 합은 px 플러스 py 플러스 pz, 그 각종 화합물들의 압력을 각각 더한 거랑 부분 압력의 합이랑 전체 압력이랑 똑같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테인의 부분 압력은 얼마인가? 그냥 계산으로 바로 구한다면 전체를 다 더하면은 결국에는 3몰이거든요. 3몰. 전체 다 더하면 3몰. 4몰이 1.2 atm이라는 거니까 에테인은 0.16몰이잖아요. 0.16몰은 몇 atm? 이렇게 이제 비례식을 세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비례식을 세우면 결국에는 뭐 4대 1.2는 0.16 대 x라고 놓으면 결국에 x는 1.2 곱하기 0.16 나누기 4가 되니까 이걸 계산을 하면 4, 16 날라가서 0.04 곱하기 1.2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답은 결국엔 4, 8 들어간 4, 8이 뭔가 들어가야 될 것 같죠? 4, 8 찾으면 답 3번 하고 15번도 계산이 끝이 돼요. 아직 끝이 났네요. 그래서 15번까지 이렇게 풀어봤고 딱히 뭔가 엄청 어렵다거나 그런 문제들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문제만 푼다면 풀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11번에서 말했던 그 정성적인 그 크다, 작다, 뭐 세다 이런 것들도 정량적인 수치로 이렇게 무게가 주어졌을 때 물어볼 수 있다는 거 하나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성질체에서도 기하 이성질체, 그 다음에 광학 이성질체, 그 다음에 구조 이성질체, 이거를 다 이제 따지면서 어떤 게 이제 더 추가돼야 될까? 아마 광학을 빼먹으셨으면 답이 답을 광학을 빼먹으셨으면 아마 답을 하나, 둘, 셋, 네 개로 하셨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면서 답이 2번으로 체크하고 넘어가셨으면 자기는 다 맞게 푼 줄 알겠지만 광학을 빼먹었으면 결국에는 틀리는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성질체 개수 물어보는 건 유기화학에서 많이 물어봤기 때문에 아마 피트를 푸셨던 분이라면 아마 실수하지 않고 3번을 하셨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별로 없었고, 그래서 15번까지는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좀 쉰 다음에 6번부터 30번까지 풀고 마무리를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